안녕하세요. 플라즈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건프라썰은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서 연방에 의해 유폐되어 있던 아무로 레이가 본격적으로 전장에 돌아왔음을 상징하는 기체 DJ 편이 되겠습니다. 아무로는 본작의 주인공이 아닌데다가 심지어 까미우가 소속된 에우고와 별도로 행동하기 때문에 DJ는 작품에서 몇 번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사 메인스트림 최중요 인물인 아무로의 기체인 것 치곤 정말 인기가 없는 기체입니다. 물론 비중이 작다는 것뿐 아니라 아무로가 타는 데도 지원계 기체처럼 생겼다는 점 또한 퍼스트나 뉴건담 등 다른 아무로 기체에 비할 바 없는 이 기체의 옹졸한 존재감에 한몫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모빌슈츠 DJ를 중심으로 그래프스 전역 당시 아무로 레이의 행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 하이그레이드 UC DJ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DJ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주세기 79년 지운공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1년 전쟁 당시 사이드 7에서 건담을 주워 타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소년 아무로 레이는 화이트베이스 식구들과 함께 주요 전장에 잇따라 투입되며 지구연방 승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후에 공을 인정받은 그는 대위로 진급이 결정되는 동시에 북아메리카 샤이안 기지에 발령받아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고용인이 딸린 고급 저택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직접 개발한 애완 로봇 하로가 아동용 완구로 인기를 얻어 그 로열티로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도 하죠. 자, 그러나 이런 아무로의 상황은 사실 연방군 상층부에 의한 가택 연금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실체가 불명확한 뉴타입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데다가 미성년자의 민간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가해 전방에 서면서 연방군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아무로는 군의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 무척 껄끄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1년 전쟁 시기 화이트베이스와 아무로 레이를 이용한 만큼 전후에는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던 레빌 장군이 이미 전사해버렸고, 레빌과 반대파였던 보수파가 연방군을 집어먹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로를 옹호해줄 만한 유력자도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1년 전쟁의 후유증, 특히 라라를 죽였다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로는 안 그래도 전투에 나갈 마음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나 우주세기 87년 티탄제의 압제에 대항해 에우고와 카라바가 내전을 일으켰고, 프라우와 함께 아무로를 찾아온 카츠가 이 전쟁에 참가해줄 것을 설득, 이후 여러 과정을 통해 연방의 감시에서 벗어나 아무로가 카라바에 합류하게 됩니다. 숙적이었던 샤아가 신분을 바꾸어 에우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이 전장에 내몰려 적을 사랑하게 된 카미우 비단을 만나 아무로는 다시 모빌슈츠 파일럿이 되기로 결심하죠. 비행 능력이 없고 심지어 우주 전용 기체인 릭디아스의 추진력만을 이용해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듯한 공간 전투 능력을 보여주며 잠들어 있던 7년의 세월 동안 그의 괴물 같은 전투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라라의 혼이 떠돌고 있는 우주에 올라가는 것만은 두려워하여 샤 그리고 카미우와 함께 우주에 올라가는 것은 거부했고, 그 대신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라바의 주요 전력이 되는데요. 크와트로와 카미우가 우주로 나가면서 사정상 릭디아스 한 대를 카라바에 두고 가게 되는데, 이 릭디아스는 본래 우주용으로 개발된 기체였기 때문에 카라바는 후원사인 루오 상회의 힘을 빌려 릭디아스의 내부 프레임을 활용하되 중력 환경에 맞게 개선한 기체를 개발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DJ입니다. 우주 전용인 기체의 설계를 지상용으로 바꾸는 작업이니 1년 전쟁 초반 개발된 자쿠토 J형과 비슷한 작업을 거치게 됐는데요. 우주 공간에서 자세를 제어하는 암백 시스템을 제어하고 원래 달려있던 우주용 냉각 장치도 제거되었으며, 그 대신 백팩에 대형 방열판을 장착해 릭디아스에 비해 가볍고 단순한 내부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에 달려있던 랜덤 부스터를 제거한 대신 백팩과 스커트 내부 등에 스러스터를 증설해 중력 환경에서 점프력과 채공 능력 확대를 도모했고, 다리에는 백터링 노즐 타입의 제트 추진 장치를 달아 중력하에서 수직 상승이 가능한 모빌슈츠가 되었습니다. 또 에이스 파일럿이 사용할 기체로 만들어진 만큼 통신 성능도 개선되었는데, 머리에 달린 블레이드 안테나뿐 아니라 방열판 위에도 추가 안테나가 설치되었죠. 비행 관제 시스템은 릭디아스의 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네모의 것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주용인 릭디아스보다는 우주지구 공용으로 만들어진 네모 쪽의 전자장비들이 지상전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자, 원본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곡선이 많아서 언뜻 보면 겔구그와 흡사한 실루엣에 오른쪽 어깨에는 자쿠계 기체가 생각나는 실드가 장착되어 한층 지온계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 기체의 초기 컨셉이 원래는 엑시즈가 사용할 겔구그의 후계기로 디자인됐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설정에서는 기체 개발에 지온 측 기술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 지온공국 출신이지만 카라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에이스 전용기에 지온스러운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뒷설정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구권에서 활동하는 카라바에 지온 출신 병사들이 얼마나 있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지구연방 군속인 에우고와 달리 카라바는 공식적으로 정식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걸리면 전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요. 다만 카라바가 정규군이 아니었다는 점은 신분을 숨기고 지구에 숨어 살던 지온 잔종군들이 이참에 연방정부에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카라바의 지온 출신이 꽤 많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또 디제는 이렇게 지온계스러운 디자인이 되기 전에 건담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될 예정이었다는 설정도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리벡과 하이그레이드 UC 디제의 얼굴 부품에는 건담 페이스에 적용 예정이었던 카메라 아이 부분이 적용되어 있고, 올해 발매된 로보톤 디제 아무로 전용기에는 아예 건담 페이스 부품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설정이 붙은 건 역시 디제의 시작기를 아무로레이가 타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 아무로는 이 기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로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바로 여기 왼쪽 어깨의 무기 거치대 부분입니다. 손에 들고 나가는 거 하나에다가 백팩에 달린 무기 거치대에 2개, 또 어깨 거치대까지 하면 총 4개의 화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심보인데, 1년 전쟁 시절부터 무기를 물쓰듯 쓰는 습관이 있는 아무로답죠. 주된 장비로 사용하는 클레이 바주카는 릭디아스가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빔 라이플의 경우에는 백식이 쓰는 것과 같은 한 차례 개량된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정무장으로 60mm 헤드 발칸이 장비되어 있고, 근접무장의 경우 겔그그와 비슷하게 양쪽에서 날이 나오는 빔 나기나타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 기체가 원래는 겔그그의 후속기로 디자인된 탓이겠죠. 아무튼 아무로가 지구에 남는 것을 선택하면서 디제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역 기체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크와트로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며 티탄지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린 다카르 연설 당시 에오고의 동맹으로서 작전에 참여했으며, 티탄지의 거점을 치는 킬리만자로 공략전에서는 적이자 연인인 포우가 전사에 괴로워하는 카미유를 보며 어리석은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아무로의 기체로 등장했습니다. 디제는 중력 환경에 맞춰진 설계였긴 했지만 변형이나 비행 기능이 있는 기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서브 플라이트 유닛인 도다이카이에 탄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도다이카이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제는 비중도 인기도 별로 없는 기체긴 하지만 공식 설정상에서 아무로는 그리프스 전쟁 이후에도 이 디제를 개수해가며 계속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상형인 디제를 다시 우주형으로 개수한 릭디제라는 개량형까지 탑승했다고 하는데, 우주세기 87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이 기체를 몰았다는 설정이니 공식적으로 아무로 레이가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모빌 슈츠가 바로 이 디제인 것입니다. 또 디제는 양산형 기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로가 탄 기체 하나만 생산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우주세기 97년의 사건을 다루는 기동전사 건담 내러티브에서는 루오상회의 사병들이 군청색 디제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점 디제는 만든 지 10년 된 구형 기체였음에도 사양이 훨씬 좋은 기체들을 제압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또 외전인 MSV-R 설정에는 네오지온으로 돌아간 샤아가 디제에 마개조를 해서 사용한 기체도 나오는데요. 초기에는 슈츠름 디아스와 기라도가의 부품을 섞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야크트 도가의 팔다리에 판넬까지 사용하는 디제 트레버시아라는 형태에 다다르게 되는데, 관절부와 추진장치의 개선을 통해 샤아가 다룰 만한 고성능 기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기체의 부품이 섞여 있는 데다가 건프라로 발매될 확률이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체인 만큼 언젠가 개조해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기체네요. 자, 아무튼 뭐니뭐니 해도 디제는 설정상 아무로가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MI인데 인기가 더럽게 없다는 것이 애석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까지 발매된 제품도 별로 없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은 86년 2월 발매된 9판 144분의 1 제품입니다. 기체가 기체인 만큼 동스케일 중 가장 늦게 발매된 제품이었는데요. 나중에 나온 만큼 제타 9판 중에서는 꽤 괜찮은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색분할도 나쁘지 않게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전체적인 가동은 그냥 9판다운 수준이고, 특히 머리 뒤로 상체와 연결되는 동력선 부분이 연질로 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머리 가동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과 2010년 144분의 1 레진 킷이 발매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레진 킷은 대중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실상 아주 오랜 기간 디제 건프라는 86년에 나온 9판 하나뿐이었죠. 자, 그러다가 2015년이 돼서야 100분의 1 스케일
DJ가 발매되었습니다. MG가 아니라 리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걸로나마 DJ가 출시되었다는 사실을 반가워하는 올드 팬들이 많았었죠. 아무튼 리백으로 출시된 만큼 마스터 그레이드와 같은 내부 프레임 디테일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지만 외부적인 조형은 꽤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왼쪽 어깨에 무기 거치대는 위쪽으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믹이 들어가 있으며 일반적인 동력선 부품보다 더 말랑말랑한 재질로 나온 동력선은 머리와 다리의 가동에 맞춰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포션은 좋게 말하면 세련되지만 팬들에게 익숙한 작품 속의 모습에 비해 너무 날렵하게 나와서 약간 약골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리 리백이라고 해도 2015년 제품인 것 치고는 좀 아쉬운 가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모노아이 양 옆에 건담 타입에 사용되는 카메라 아이 소켓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 설정은 이 리백 제품에서 최초로 적용된 것이었죠. 자, 그리고 하이그레이드 UC 디제는 2018년 발매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해 나온 기동전사 건담 내러티브 애니메이션에 디제가 등장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게 출시된 만큼 무척 훌륭한 품질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리백에서 호불호가 걸렸던 프로포션은 다시 듬직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하이그레이드 수준에선 훌륭한 색분할을 가지고 있으며 애매할 수 있는 디자인을 극복해낸 허리 가동부 설계를 포함 전반적으로 준수한 가동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제품으로 그냥 구입하셔도 후회는 없을 건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러티브에 등장했던 루오상회 소속기 컬러는 2019년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사출색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작품에 나왔던 대장기용 서치라이트와 신규 조형으로 나온 라이플이 동봉되어 있는 구성으로 안 그래도 희귀한 DJ 건프라의 바리에이션이라는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2018년 발매된 일반판 DJ입니다. 박스 아트에는 킬리만자로 전투 당시 DJ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DJ의 모습이 무척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발매가 늦었던 만큼 제타 건담 등장 기체들의 리바이브 버전 박스 아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자, 다음으로 런너를 보면 시스템 인젝션 대신 깔별로 런너가 따로따로 나온 독특한 구성인데요. 전체적인 부품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날개처럼 생긴 방열판도 깔끔하게 색분할이 되어 있고 모노아이 부분엔 카메라의 조형이 들어간 것과 아닌 것 두 가지를 넣어주는 등 색분할과 구성에 신경을 쓴 제품인 게 티가 납니다. 또 동력선 부분은 리백과 비슷하게 엄청나게 유연한 연질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 가동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너무 말랑말랑해서 도색하시는 분들에겐 좀 곤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스티커는 호일 실현장이 들어있는데 색분할 땜빵용 스티커도 몇 개 들어있긴 하지만 완성했을 때 이질감이 들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립된 모습을 봅시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 부분은 카메라의 조형이 들어간 부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독특한 디자인이 아주 잘 조형되었고 헤드발칸 등 설정을 살리는 디테일들도 잘 나와 있네요. 뒤통수에서 백팩 위쪽으로 연결되는 동력선은 백팩에 고정한 동력선 부품을 머리에 꽂아서 마무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말랑한 부분을 끝까지 고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순접으로 붙여버렸습니다. 머리 가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백팩은 양쪽에 달려있는 스러스터 팩이 좌우 각각 가동되고 거기에 달린 방열판이 또 따로 가동이 되는 구조인데요. 방열판의 색분할된 부품 고정성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큰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체를 골반 부분과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앞쪽에 빨간 부품 때문에 허리 돌리기가 안 될 것 같지만 볼 조인트로 연결된 빨간 부품을 위쪽으로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허리 가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프론트 스커트 부분은 상하를 따로 가동할 수 있게 해서 다리 가동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나와 있네요. 자, 다음으로 팔 부분은 좌우 비대칭으로 오른쪽에는 위쪽과 옆쪽에 각각 실드 아머가 붙어 있고 왼쪽에는 무기 거치대가 달린 아머가 붙어 있습니다. 리백과는 달리 거치대 가동은 되지 않지만 웨폰 렉 사이에 조인트 부품을 끼운 다음 동봉된 클레이 바주카를 거치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리 부분은 독특한 조형이 잘 나와 있고 무릎 뒤쪽에 동력선은 머리에 있던 것과 같이 매우 말랑말랑한 재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가동을 방해하지 않고 부드럽게 구부려지는데 무릎 관절 부품의 가동 구조 때문에 무릎을 깊숙이 굽히면 빈 공간이 드러나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기를 봅시다. 백스커트에 거치해둘 수도 있는 빔 나기나타는 겔구그의 무기와 약간 다른 디자인과 좀 더 디테일한 조형으로 나와 있고요. 노란색 연질로 사출된 빔 이펙트 파츠를 양쪽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 빔 라이플의 경우에는 따로 기믹 같은 건 없고 설정상의 색분할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지만 조형은 크게 튀는 곳 없이 잘 나와 있고요. 클레이 바주카는 릭디아스에 들어있던 물건과 생긴 건 거의 같지만 디제에 들어있는 것은 손잡이 부분의 가동이 가능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각도로 쥐어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부분을 조립한 디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무로가 건담이 아닌 기체를 타고
타고 나왔다는 이질감 때문에 어째 인기가 없는 기체이긴 하지만 건프라의 품질로만 보면 흠잡을 곳이 별로 없는 무척 훌륭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리바이브 버전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타 건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쯤 구입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건프라 썰은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는 작업실 이사가 있을 예정이라 아무래도 영상 작업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짧은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인 10월 17일에는 넷플릭스 신작 복수의 레퀴엠이 공개될 예정이니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제발 복큐엠이 우리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뽑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유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